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허술한 안전관리가 대형 참사를 불러왔었는데요. 감사원이 수도권의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점검했더니 상당수가 장성 요양병원 못지않게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지난해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낸 이곳은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요양병원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겁니다. 참사 이후 정부와 소방방재청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규 개원할 요양병원은 연기를 배출하는 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했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등 화재 취약자가 머무르는 곳에 피난 방화 구조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거나 허술하게 마련된 겁니다. 감사원이 화재 취약자 거주시설에 대해 점검한 결과 390곳 중 84.6%는 임시 피난 장소가 없었고 100여 곳은 연기 배출 설비가 없었습니다. 또 201곳은 일반 잠금 장치를 설치해 불이 날 경우 인명피해를 더 키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화재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사고 발생 시 피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장애인을 때리고 계집애 감금한 전남 신안의 한 사회복지시설장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장이자 목사인 62세 K씨를 구속했습니다. 신안의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맡은 K씨는 수시로 장애인을 때리는가 하면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는 장애인을 계집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신안군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장애인 수당 총 4,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선택 진료를 앞으로는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액 환자 부담인 선택 진료비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 사실상 폐지하고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선택 진료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를 진료 항목별로 평균 35% 줄였고 올해부터 2016년까지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병원별로 기존 80%에서 진료 과목별 30%대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2017년에는 33% 선택의사의 비급여 선택 진료비에 대해서도 환자 자신이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3년 후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올림픽 주 개최 무대인 강원도 평창에서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안하늘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문화도민운동협의회는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 문화도민 한마음 다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비보이 공연과 평창 T-3을 기념하는 동계올림픽 레이저쇼 등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최문순 도지사와 조양호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강원도민과 출양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2018개의 주황색 풍선과 담요를 나누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봅슬레이를 직접 타보고 선수들이 시연하면서 다가오는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드러냈습니다. 한마음 다짐 행사가 끝난 뒤 알펜시아 일원에서 G-3년 미리 가보는 평창 행사를 진행하고 올림픽 개폐막식장이 건립되는 3km 구간에서 한마음 성화봉송 행사로 강원도의 협력과 올림픽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대관령 고원 전지훈련장에서 동계 종목을 체험하는 미니올림픽과 2018 평창대회 성공다짐 타임캡슐 봉인식으로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평창에서 복지TV 뉴스 안하늘입니다. 음악을 통한 제2의 인생에 도전장을 내민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의 실버 악단으로 활동하기 위해서인데요. 특별한 오디션 현장을 최원미 기자가 전합니다. 구성진 색소폰 소리가 울리고 첫 무대의 긴장감이 감도는 곳. 바로 노원구립 실버악단의 단장을 뽑는 자리입니다.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각자의 포부를 밝히며 실버악단장으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선보였습니다. 제가 단장이 되면은 발바닥에 불이 나게 쫓아다니면서 행사를 유치해가지고 좀 처우도 좀 개선되고 생활도 좀 윤택해지지 않을까. 많이 대화를 해서 확실하게 악단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죠. 2009년 창단 이래 노원구 실버 세대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충족시켰던 노원구립 실버악단은 만 65세 이상 노원구 거주자로 음악적 소양을 지닌 주민들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한데요. 특히 올해에는 단장과 색소폰, 플룻 등의 관악기 단원과 전속 가수 2명을 선발하는 자리에 노원구 전역에서 숨은 실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는 만약에 되어진다면 항상 열심히는 해왔지만 더 질 높게 연습 더 많이 해서 더 화합해서 더 좋은 음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외래올 때는 제가 그 앞에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는데 그런 항상 저희 친정 부모님 같은 생각으로 그 봉사를 하러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평균 연령 68세. 황혼의 저력을 선보이며 제2의 인생을 펼쳐나갈 노원구립 실버악단. 앞으로 새로운 단장과 단원들이 함께하는 노원구립 실버악단은 노원구 전역에서 행복한 음악 전도사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최연미입니다. 복지TV 전남지사가 광양시 정현복 시장을 만나 모든 시민이 행복한 광양시를 만들기 위한 올 한 해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구봉산 전망대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기원했던 을미년 새해가 벌써 2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청양의 해에 광양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좋은 결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설 명절과 정월 대보름을 맞아 각 가정마다 웃음과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 분야 업무 추진 방향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확대입니다. 특히 광양형 틈새 계층 지원 사업을 시행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OK 생활민원 기동대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고 생애 주기별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 인구 30%가 넘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시민이 시민을 돕는 복지 안정망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와 장수 노인 수당을 2배로 늘리고 장애인 일자리와 다문화 가족 사회 적응 통합 서비스도 확대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사회복지 관계자분들의 안정적인 직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지원 상해 공제보험 전액을 시에서 지원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과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자존감을 갖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스타벅스 코리아가 장애인 바리스타를 채용합니다. 스타벅스는 올해 최대 50명 이상의 장애인 바리스타를 신규 고용해 취약계층에 대한 채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예정이며 모집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공단과 스타벅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강동구와 노원구에 이어 강서구에 장애인 보조공학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보조공학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맞춤 수리와 대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센터는 강서 뇌성마비 복지관 내 5층에 설치됐으며 보조기구는 총 268종, 455점이 마련돼 있습니다. 오는 3월 개관하는 수원시 호매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장애인을 모집합니다. 권성구 호매실동에 건립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치료실과 교육실, 주단기 보호시설, 재활 직업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는 3월 중으로 재활 서비스 등을 시작하며 오는 2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용인시가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개미 천사 기부운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경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용인시 처인 노인복지관,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협약을 맺은 4개 기관 임직원과 공무원, 용인 시민 등은 자율적으로 동참해 매월 1인당 1,004원 이상을 기부하게 됩니다. 용인시는 일정액 이상의 금액이 쌓이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수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 화재 사고로 한순간에 보금자리와 가족, 재산을 잃고 시리에 빠져있는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각계각층의 성금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배드민턴 연합회는 성금 400여만 원을 전달하고 을지재단이 성금 1억 원을 기탁하는 등 각 기관 단체와 시민들이 피해자 돕기에 동참해 총 5억 원의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제12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 소식입니다. 지난 9일 강원도 평창과 강릉 등에서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754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김성일 회장은 이번 대회가 오는 2018년 평창 장애인 동계올림픽 대회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시각장애인 등 시각정보 해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인터넷을 통한 교육 증명 민원 서류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졸업증명서와 학교 생활기록부 등 17종의 교육증명 민원 서류에 대한 교육 민원 음성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새로 제공되는 음성 서비스는 홈에듀 민원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민원 서류 내용을 음성으로 들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지난 201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경력 인정에 대한 지침에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근무자들에 대한 경력 인정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두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계 단체 종사자들이 이직 과정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바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시설로 이직할 때 경력 기간의 80%가 근무 경력으로 인정된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차가운 강물 속에서 구조되어 나오는 한 남성. 담요로 언 몸을 녹이고 조금만 더 힘내자라는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금 희망을 가져봅니다.
각박한 현대사회에 삶보다는 죽음을 택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풀리지 않는 어려움에 고립된 순간 누군가의 괜찮아질 것이라는 작은 위로 한마디는 다시금 희망을 갖게 하는 메시지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것 또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길일 것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